실거주 중심의 전환 결과란 괜찮은 곳에 살던 임차인 나가라는 말이에요. 전입 의무의 강화, 실거주 중심이란 유주택자가 자기 집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사는 건 맞는 말이지만 꼭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동시에 갭2를 막아서 전세 끼고 사는 걸 못하게 하면서 대출을 틀어막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갭2는 안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요, 실거주만 돼요. 결과적으로 그 집은 직접 입주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집이 모자라게 되고요, 실거주를 하려고 입주하는 바람에 밀려난 사람들은 결국은 2급지에서 3급지로 밀려나게 되고요, 조만간 이것도 2년 후에는 4급지로 밀립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라는 건요, 이미 하락론자이거나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덥석덥석 살 수 없어요. 심지어 다주택자라면 가장 안 좋은 매물부터 내놓을 거니까요.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자가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폭락론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수억 원은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세 월세 비중이 옛날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엔 전세로 해서 돈을 아끼고 좀 보존할 수 있었죠. 지금은 전세가 모두 다 월세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나는 3급지와 4급지를 넘어가면서 내 피 같은 현금이 계속 빨린다는 거죠. 고로 이 사람들이 밀리는 순간 살아 돌아올 일은 불가능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요, 그냥 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니까 이 비중만큼이 전부 다 월세로 갈 거고요. 지금 3급지 4급지 밀리시는 분들 이거라도 사야 되는 건데 만약 이걸 못 사시면 매달 나가는 돈은 더 들어서 돈을 모아서 다시 매수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생활비의 큰 부분이 매달 주거로 나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청약 같은 거 노리지 마시라는 얘기 하려고 다음 장표 만들었어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정부는 총 135만 가구를 착공이 목표이지 실제 입주 가능이 아닙니다. 심지어 착공 인허가 진짜 수치는 대부분 이런 거 볼 때 인허가 수치를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토교통부 자료상 착공과 인허가 수치는 감소세입니다. 지금 좀 계속 꾸준하게 감소세예요. 인허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어들고 분양은 그러니까 당연히 없고 준공 숫자는 25년부터 팍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작해도 수년 뒤에 집이 나와요. 2030년까지 데이터를 봤는데요, 갑자기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다 없어요. 이후로도 더 없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오른 만큼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수십 수백만 호가 착공된다고 해도 현 생산은 우리한테 당장 올해 내년은 물론 2030년까지는 서울이고 경기도고 적정 수요비 대비 입주 가능한 물량이 부족하죠. 여러분 3년 4년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도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도 보시면요, 경기도조차도 2026년부터 없고 28년 더 없고 30년 전멸, 이 역사 통계상 가장 없는 구간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새집 공급은 그냥 불가능하고 있는 거라도 뭐라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럴 때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게 빌라예요. 빌라. 여러분 빌라가 매수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빌라들이 점점 팔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물리신 빌라 2027년 하반기 28년에 빌라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서울 빌라면 의외로 더 많이 가능할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싸움판이 그 다음 하나가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과 싸우고 있어요. 이제까지 아파트 투자는 장특공이라던가 아니면 매수할 때 대출이라던가 금리 면에서 여러모로 보호를 받는 아파트 특별법에 관련된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장특공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가 가능하며 가장 투자 효율이 좋은 투자처를 새로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를 당하느니 그냥 건물 사자 이겁니다. 2025년 1분기를 정점으로 임대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액이 14.8조, 22조, 33.7조로 갑자기 금액이 빵 뜨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금액이 저렇게 뜨기 시작을 한다는 거는 가장 좋은 물건들은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규제의 뚜렷한 풍선 효과로 스마트 자본이 점점 건물로 2025년부터 넘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잘 되는 상업지 중심지나 모텔 그런 게 유행했던 이유는 이 임대료를 모텔이 자기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텔업이 요즘에 성황인 겁니다. 자기 임대료를 다른 사람이 임대료로 내는 게 아니라 모텔 자체가 벌게 되는 그 업종만 살아남은 게 지금 상황이죠. 모텔 금액들이 다 올랐고 서울과 전국의 부동산의 모텔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임대료도 또 이제 나중에 보시잖아요. 서울만 올라요. 서울만. 부산이 요만큼 오르고요. 고로 이번 장은 철저하게 서울만 가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만 양극화 아니에요. 건물 투자, 더 많은 자본 투자처는 서울에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가 임대료 동향만 봐도 이해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충북, 전북, 경북, 전남, 경남의 모든 수치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리고 지방은 모텔만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러냐? 데이터 있습니다. 실제 임대가격 지수가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23년, 24년 넘어갈 때는 아파트가 83% 상승, 근데 24, 25년엔 83%에서 49%로 상승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른 건 맞죠? 상승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2023년보다 24년이 48% 상승, 22년에서 25년에 53% 상승, 견조하게 상승 중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규제 때문이죠. 근데 건물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원래 건물은 한 마지막 2년에 불꽃처럼 타올라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2년 후에 불꽃처럼 덕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건물 거래로 서서히 넘어가는 중이고,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건물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30여 년간 우리 모두가 열광한 아파트 투자의 시대였죠. 이게 다 아파트를 특별히 보호한 법들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자기 집을 갖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매수 시에 넉넉한 주택담보대출, 거주 시에 낮은 월세 또는 낮은 이자의 전세대출, 투자 시에 전세 갭 투자, 비과세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끝! 이번 30년간의 아파트 투자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냥 자기 집 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한 2025년 10월 정책 대비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잖아요. 6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2026년 취임 1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 7월에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투기 겨냥 세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의 인식은 보유세는 낮고 전세나는 정상화 과정이고, 양도세며 장특공 등 매도시의 세금 제도를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빡세게 되고 있습니다. 매수 수요의 임차인화, 전세 수요의 월세 수요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이 싸움판이 세 부류로 나눌 겁니다. 현금 부자, 실거주, 1주택, 무주택자. 결과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서 이들에게 빨리거나 전세 대출로 은행한테 빨리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에게 빨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서울 집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투자하려고 건물로 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 리그의 재편.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무리에 있으십니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